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목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오늘 2018년 무술년 첫 주 여야 의원들께서 뉴스와이드를 찾아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스튜디오가 너무 추워요. 예. 뜨겁게 해주십시오. 두 분 모시고 지난번에 여야 협치 토론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영 기대 난망이고 오늘은 박용진 의원이 나오면 전투력이 상실을 해요. 하고 그냥 워낙 수석 대변인이시잖아요 지금. 수석이고 뭐고 박용진 의원 얼굴 보면 저 화사한 얼굴 때문에 전투력이 안 생겨요. 이거 뭐 평생 늘 대변인이시니까. 이게 저 새해 들어서 한 수 접어주려고 그러시는데 조금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만 지켜보세요. 저 본색 나오실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북 해빙, UAE, 아랍에미리트 공방, 그리고 또 정계 개편까지 정치권의 현안들에 대해 여야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로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일단 여야가 바라보는 정치권 상황을 여러분 같이 지켜봐 주십시오.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민주당은 북한의 변화, 문재인 정부 민주당 노력의 산물이다. 남북 관계에 봄날이 오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올림픽 위한 굴욕적인 협상은 불가다. 북핵 문제 해결부터 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질문은 평창 올림픽에 이제 북한이 참가하게 되면서 남북의 해빙 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금 시각은 어떠신지 각각의 좀 의원들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잠깐 준비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파견과 남북 당국 회담의 뜻을 밝힌 것은 평창 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여 환영합니다. 통일부와 문체부는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평창 올림픽 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 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대대에 용기하도록 3일 15시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 통로를 개통할 때 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특히 일종의 어른 북남 관계 개선 문제가 앞으로 온 민족이 기대와 염원에 맞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남 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적으로 다루어 나가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여당부터 말씀하도록 할까요? 아니 민주당에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평창 올림픽 가지고 화들짝 해가지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지금 시작하기 전에 그냥 박용진 대변인 의원부터 하세요 그러시면 되지. 연애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좋아해요? 하는 걸 말하는 게 지금. 발언하세요. 지금 새해 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겠죠. 이제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실 거고, 또 하나는 당면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좀 참여해라 이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평창 올림픽 기간에 좀 도발 좀 안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이 있었죠. 그거는 여야를 다 통틀어서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올림픽 잘못됐으면 하는 바람은 정치권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북이 조금은 난데없는 좀 갑자기 변환 아니냐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보통 우리 민족이 이렇게 새해 초에 새로운 희망도 걸고 올해 결심 금연을 걸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로 그리고 평창 올림픽의 성공도 다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장 의원님. 저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겠다
수 있다. 예, 한마디에 너무 이것을 장밋빛 환상에 빠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예. 장밋빛 환상은 망상이다. 네, 그건 경계는 경계할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을 지금까지 북한이 했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예. 항상 평화 뒤에는 도발이 있었거든요. 예. 이거를 경계해야 되고 마치 이 평창 올림픽을 참여하더라도 이것을 궁극적인 평화 정착의 레버리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착각입니다. 예. 절대로 흥분해서는 안 되고요. 냉정을 찾아야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일 뿐이고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한미일 이 압박에 대한 피신처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피신처를 평창 올림픽으로 저는 갖고 또 북핵 완성을 미국에서는 3월로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 남북대화 적극적이잖아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지켜보자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 제가 볼 땐 미국과 일본의 압박을 예. 피하기 위한 수책일 수도 있고 또 북핵 완성을 위한 시간 끌기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본적으로 북핵을 제거하지 않고 예. 대한민국의 평화 정착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냉정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예, 됐죠? 뭐 한 말씀 더 있으면. 아니 뭐 좋게 저도 뭐 이거를 뭐 무조건 다 잘 됐다 뭐 아무도 지금 흥분한 사람 없고요. 차분하게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기 만일에 장제원 의원님 말씀을 조금 뒤집어 봐도 좋은 결과의 좋은 모습이라고 보는 것은 어쨌든 우리 정부도 참여하는 국제적인 압박 공조 이 속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것도 잘 된 거죠. 왜 뭐. 남의 뜻을 아니 그것도 잘 된 거죠. 뭐. 아니죠. 지금 아니 도대체 불만이 뭐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제가 정말로 걱정되는 거는 지금 벌써 보십시오.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 참여 의사가 마치 평화 정착으로 지금 지금 보십시오. 출구는 평화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쩌라고요? 입구는 평창이고 출구도 평창이에요. 아니, 그냥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으로 냉정한 메시지가 나가야지. 그렇게 시큰둥해요. 대통령도 이 회의에서 말이죠. 이것을 평창 동계올림픽을 참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치 대한민국의 평화 올 것처럼 이런 메시지들이 그렇게 북한에 전달이 되면 북한은 이것들을 굉장히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있는 거니까. 정말 저는 차분하고 냉정한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나갔어요. 아니죠. 지금 장밋빛 환상이 들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보고 박용진 의원도 저는 보고. 그 장밋빛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봤네. 장밋빛 환상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망상이고. 어쨌든 두고 보십시오. 저희가 잘 끌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평창올림픽 야당도 좀 도와주세요. 다 돌아가자마자 미사일 이거 실험하면 어떡할 겁니까? 야당도 도와주실 거죠? 당연히 평창을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와드리는 게 우리가 감사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협치 토론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조금만 지나면 장제원 의원님이 바로 돌아갈 아니 거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협치를 하려고 하면 냉정을 찾자고 말 좀 하게. 예, 말씀하십시오. 뭐 지도 토론을 하자고 그럴까? 뭐 한 수씩 좀 가르쳐 주세요, 두 분. 그러니까 이 아까 경험 있는 이 올라가면서, 보수 올라가면서. 이 야당의 말을 경청을 좀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그리고 시청자들께 하나 좀 확인해 드릴 것이 있는 것은 필체는 비슷한 연배 공부를 하셨나? 비슷하네요. 어떻게 한글 쓰시면. 나는 왜 이거 안 보여줘요, 이거. 이거. 위치를 잘 해요. 가운데로. 이거를 같이 놔야 국민들이 어떤 게 맞는지. 이 정도 하고 넘어가죠. 네. 하여튼 출구가 평화가 되도록 노력을 그럼요, 하겠다고 거고, 아니 뭐 다시 핵으로 갈 가능성이 또 없다고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끌어가 보자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임종석 실장이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MB 측의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임태희 실장, 비서실장에게 전화해서 이게 MB 비리캔거 아니다. 정치 보복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데 요건 아니요, 북한 문제를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거를 제가 이제 두 번째 챕터가 두 개인데 하나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줄이셨잖아요. 예, 양측 속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DJ 노무현 정부 10년이 햇볕 정책이었습니다. 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압박 제재 정책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화도 안 되고 압박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는 핵 제거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이제는 한 단계 높은 대화도 안 되고 압박도 안 되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힘의 균형, 이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이 핵 제거로 나서야 그런 된다. 팁을 그런 주시는 것들을 거예요. 반드시 문재인 정부 이제 좀 로드맵을 만드시라. 박 의원님 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로드맵을 만들래요. 잘할게요. 대화 압박도 안 아니 뭐 그냥 사실 자유한국당이 사실 뭐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약간 그래요. 예. 그런 면에서 그래도 저희가 자유한국당이 하시는 말씀, 비판
견제의 의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잘 최대한 모아서 예, 그렇죠. 잘 하겠습니다. 박용진 저희가 정부 여당이니까. 박 의원님 제가 정말 제의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알았다니까요. 문재인 정부가 북핵 제거에 대한 로드맵을 내놔야 이게 생산적으로 토론이 됩니다. 이 로드맵 속을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왜 나쁘냐, 왜 좋으냐 논쟁이 되지. 지금 아무런 로드맵도 없이 무조건 우리가 반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반대할 거리도 없어요. 아니, 로드맵이 없으니까 북핵 제거를 어떻게 할 아니 겁니까? 저기 홍준표 대표 저 미국 가가지고 여러 사람 만나고 홍준표 대표 오셨는데 얘기하지 말고요. 뭐 있어요? 지금 권력을 운영하고 뭐 있는 것처럼 국가를 얘기를 운영하는 하셔서. 건 문재인 그러니까. 대통령이거든요. 네, 뭐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지금 머리에 핵을 입고 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핵 제거에 대한 홍준표 대표가 왜 자기가 로드맵을 해결하겠다고 왜 갔었잖아요. 로드맵을 못 내놓냐고요. 뭘 해결한 거예요? 로드맵이 홍준표 뭔데요?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아니 핵 제거 한반도 로드맵이 운전자론도 뭐냐고요. 얘기하고 몇 가지 다 얘기했어요. 운전 때 그리고 그 초보 운전 가지고 제가- 운전도 잡지도 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요. 진짜 이건 좀 들어보세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우 좀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기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건 홍준표 대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그렇죠. 아베 총리를 만난 것도 우리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늘 말씀을 예. 드리잖아요. 외교와 안보와 국방은 대통령 원톱 시스템을 최대한 존중하고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 대변인을 예. 2년을 넘게 했지만 그 와중에 저희 지침이 그거였어요. 외교 안보 국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정부 공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지금 이 정부가 정부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계속 뒤치다거리고 댕기잖아요. 무슨 뒤치다크를 하고 있죠? 좀 이따 이미 얘기할게요. 8개월이 지났는데 사드 배치 아직까지도 사드 배치 하자고 누가 했어? 여당은 그래서 그 사드 전임 배치 정부 때문에 공격입니까? 사드 배치 정말 제가 얘기 이번에 좀- 추석 대변인한테 저기요. 약속을 할게요. 정말 문재인 정부가 핵 제거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으면 비판 안 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 안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요. 생산적인 로드맵은 게. 내놨고 뭘 내놨냐고요. 내놨고요. 그거를 지금 모른다고 우기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니 뭘 내놨냐고. 대화 타협? 어떻게 대화 타협을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두 축으로 가겠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대화 타협을 해가지고 뭘 얻었나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무슨 지금 로드맵을 얘기하시는 뭘 거예요? 어떻게- 민주당이 야당일 때 외교 안보 문제에 저기요. 대해서 협조를 했다는 것도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핵 제거를 위한 로드맵을 내놓으면 건설적인 정말 협조적인 그런 그 정도? 토론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예, 이거는 뭐 저 장재영 의원 이기신 걸로. 네? 아니에요. 아니라 박용진 의원이 이겼죠. 자유한국당하고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통합 얘기는 없는 거죠 지금. 다행히 없습니다. 자, 임종석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 의혹은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의 아랍에미리트 의혹 제기가 국익을 내팽개친 한심한 자충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적반하장으로 한국당의 책임을 떠넘겨 자신 있다면 국정조사하자 이런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국익과 관련된 외교 문제는 당리 당략을 떠나 우리 정치권이 지켜야 할 금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자유한국당의 UAE 관련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지켜야 할 국익도 내팽개치면서 그것이 오발탄인지 자충수인지 천지분간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니 한심할 지경입니다. 당대표마저 하루를 거르지 않고 국정조사 운운하며 민감한 외교 관련 내용을 까뒤집겠다는 식으로 나오니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야당되고 국익은 관심사도 없다는 말입니까? 국정조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꿀리는 게 없으면 국정조사에 응하겠죠. 그런데 나는 기본적으로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 원전 게이트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 잡으려고 들어갔다가 국제 간의 분쟁이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수습하는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자기들이 꿀리는 게 없다면 국정조사를 받아주겠죠. 예. 그러면 공개를 하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그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 책략으로 보면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국가 간의 외교 문제를 국내에 정량적으로 이용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6시 25분입니다. 지금 이 뉴스와이드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분 나오시니까 벌써 지금 시끄럽네요, 좀. 그래서 그래요? 요 다음 지금 시간 관계상 뭐 다음 일정들도 있으시고 1분씩만 발언하는 걸로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죠. 뭐. 요거 좀. 이건 장 의원부터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는 청와대가 이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게이트 문제가 이 언론에서 불거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진실규명을 요구를 하는데 예. 저는 이런 식으로 피해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제가 하고 삼각 여론조작 공작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저께 임태희 실장한테 임종수 실장이 전화를 해서 뭐 MB 정부 때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왜 청와대가 국민과 야당 앞에 진실규명을 하지 않고 임태희 실장한테 전화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이명박 대통령 뭐 뒷공무니 캐는 거 아니거든요. 이 한마디 했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임태희 실장은 뜬금없이 그래요?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걸 가지고 언론에 흘렸어요. 임종인 실장이 임태희 실장한테 해명했다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임태희 실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습니까? 나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이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의 뒷공문을 캐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인 양 임태희 실장이 확인한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이런 식의 치졸한 여론 공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마무리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여론 또 청와대 핵심 관계자 뒤에 숨지 말고 예. 이제는 이렇게 증폭되면 이미 국익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실규명의 문제 차원에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고 국정조사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박영진 의원 말씀 주시죠.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채통도 없이요. 거의 뭐든 하나 얻어 걸려라. 덮어놓고 국정조사하자 이런 태도거든요.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뒷조사를 했다. 정치보복 프레임 이걸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요. 무능한 정부가 탈원전 추진하다가 아랍에미리트 쪽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원전 게이트로 또 갔다가요. 그다음에 이제는 무슨 군사협정 제대로 못 지켜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쪽으로 갔다가요. 그러니까 뭐 국정조사를 하려면 무슨 건으로 할 건지를 해야지. 이거는 덮어놓고 국정조사 뭐가 됐든 정쟁물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이 자칫 잘못하면 망신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좀 써놨습니다만 굳이 임종석 실장이 또 다른 임 전 실장에게 전화를 했던 건 뒷조사가 아니라 뒤치다거리 중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급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지금 또 여러 언론들도 열심히 지금 취재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를 보면 이번에 칼툰 행정청장 들어오면 다 알려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상은 다 밝혀질 테니까 자꾸 이러지 말고 외교적으로 문제 삼을 이걸로 정쟁을 삼지 말고 외교 문제를 국익을 중심으로 놓고 좀 봤으면 좋겠다. 일주일만 있으면 모든 게 밝혀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자, 국정조사는 왜 해야 되냐면요. 임종석 실장 및 청와대가 거짓말한 겁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한 거를 야당이 국정조사를 안 한다? 거짓말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국익이라고 합니다. 자, 외교 문제에 대해서 국익으로 야당이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거짓말? 한일 처음에 박수현 대변인이 2박 4일 동안 아랍에미레이트의 군부대 위문을 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갔잖아요. 그 군부대 위문이 군부대 위문 안 갔어요? 주요 사안입니까? 그거는 은폐하고 그것도 갔잖아요. 6번을 지금 말 바꾸기 하고 있잖아요. 말 바꾼 거는 자유한국당이 계속 말 바꿨잖아요. 들어보세요. 이건 분명히 이제는 또 다른 이유가 나왔네. 거짓말했다는 이유가 나오네. 처음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국정조사하자 그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치보복 어쩌고 막 얘기하신 게 언젠데. 얘기를 좀 할게요. 맨 처음에 박수현 대변인이 파병부대 위문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무슨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돼서 수습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 그다음에 6번을 거짓말했어요. 자, 거짓말한 데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국정조사 하는 게 나쁜 겁니까? 두 번째. 자, 국익이라고 합니다. 외교 문제의 국익을 좀 따지자고 합니다. 외교 문서 몇 년 후에 공개할 수 있는 거 알죠? 한일 위안부 문제 2년 만에 까디지면서 이 문제는 왜 얘기를 못 합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가 있으면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피부위원까지 까는 사람들이 왜 이 문제 못 갑니까? 아니, 그럼 한일 왜 못 갑니까? 한일 합의 잘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위안부 협상 합의 잘했어요? 위안부 문제 다음 얘기합시다. 잘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해도 방법과 시기가 틀립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그러면 까는 거죠. 잘못된 부분 까는 거면 박근혜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잘못된 거 까십시오. 이거는 왜 못 갑니까?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기다리고요. 그다음에 왜 이런 식으로
친정권 언론에서 지금 문제가 왜 증폭되는지 압니까? 장 의원님. 친정권 언론에서 언론에 친정권 언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대변인이었습니다. 아니 자꾸만 말 끼어들지 말고 국방 문제 나왔다가 균형을 좀 그다음에 맞췄으면 좋겠어 우리. 이 시간도 예. 아니, 이런 문제를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 단독 보도가 되다 보니까 얘기할 게 국민들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토할 거 없으면 국정조사를 임해서 낱낱이 규명하자고요. 국정조사 국민들은 국익을 해치면서 정치 보복에 임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기도 늘 대변인 했고 뭐 그런데 저도 올해 MC 했는데도 수석이 나오니까 못 당하겠네요. 대변인의 수석 대변인. 댓글에 싸움만 하냐고 올라온 데잖아요. 아니, 싸움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만 저희들이 진실 규명을 하자 그러는데 물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민주당만 합의하면 바로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 합의를 해달라 그 얘기죠. 해달라는 그러면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자꾸만 거짓말만 하지 말고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물타기 하지 말아세요. 국민의 저 다음 얘기가요. 개헌 공방이에요. 이거 제대로 또 풀릴지 모르겠네. 지금 이거 진도가 안 나가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헌과 관련해서 개헌 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권고안은 참고용이다. 자가당착의 극치다. 개헌 발목 잡기 하지 말아요. 이 권고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개헌특위 권고안 보고 충격을 받았다. 사회주의 문재인 개헌을 막아낼 것이다. 이래서 이게 또 공방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들어보시죠. 각 언론사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개헌에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을 보내고 계시고 개헌 투표 시기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2018년이 개헌의 적기이며 올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동시 투표를 하는 것이 적기 중에 적기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만든 헌법개정 공고 초안을 보면 충격을 넘어 머리에 징을 맞은 느낌이 듭니다. 이 정권이 왜 이토록 국민개헌을 걷어차고 졸속개헌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분권개헌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의도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1분을 박 의원부터 쓰십시오. 저는 대변인 놈에서 할 말 다 했으니까 박영진 의원님. 박 의원만 하시고 넘어가세요. 절대 말 못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었느냐면 충격은 무슨 충격, 무슨 사회주의, 무슨 헌법. 아니 그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를 누가 만들었게요?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개헌특위에서 만들었어요. 그 자문위원 구성도 그분들이 그 안을 내놓은 것도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거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난데없이 지금 와갖고 이런 사회주의 헌법 권고안이 어디 있느냐. 나는 충격받았다. 이런 제가 볼 때 이게 전형적인 뒷북이에요. 그때 공부를 했어야지. 그때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실 거죠, 개헌은? 그래서 개헌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대통령 후보자들이 합의했던 것이 공약을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 했으니까 그것도 지켰으면 한다 이런 말씀. 네. 제가 넘어가도 되겠죠? 얘기해도 되나요? 뭐 하시고 넘어가 그냥. 아까 안 한다며요. 이 헌법자문위원회 이 문제는 김영호 공동위원장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거는 신문에 잘 나와 있으니까 내가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이 권고안 초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 개헌에 담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면면의 역사성을 담아야 되고요.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반드시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시기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요. 이 시기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헌을 하고 싶으면 시기 문제에 대한 양보를 좀 해줘야 돼요. 사실 7번을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헌법 개정이라는 국가적인 중대한 사건은 단독 투표를 하는 게 오히려 이것이 민심을 올곧이 담아낼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개헌 안 하자는 게 아니니까 민주당은 시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달라. 연말까지 합시다. 그리고 약속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국민의당 바른정당 할까요? 야권발 정계 개편? 민주당은 국민의당 복당이라니 국민은 정치적 생존 꼼수에 철퇴를 낼 것이다. 이런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은 구멍가게 2개 합치는 뭐 슈퍼마켓이 되겠어요? 들어보시죠. 지금 찬성파 측에서 본질과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본질은 안철수 대표가 자기 지지 기반을 배신하고 의원들을 폄훼하고 모욕하고 이런 안철수 대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무리한 합당 진행을 보면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반대파 의원들은 풍찬 노숙을 하더라도 보수야 그런 거기 대회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국민들께 저런 정당 같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저런 정당 같으면 우리가 믿고 지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절대 짧은 생각에 급한 마음에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우리 중심 절대 잃지 않고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과 기준 확실히 지키고 우리. 네, 이건 장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가 뭐 많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온전히 두 당이 힘을 합쳐서 합당을 해도 네. 사실상 지역적 기반의 이념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할 텐데 네. 저렇게 반쪽짜리 합당이 과연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나타낼지 네. 어떤 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네. 박영진 의원 생각은? 뭐 강 건너 불구경 이런 건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그 두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다만 그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정치공학적인 뭐 통합, 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다 안 좋게들 보거든요. 근데 오늘 당장 그 햇볕 정책을 둘러싼 토론회를 열었는데 바른정당 측과 국민의당 측이 서로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안보 통일 문제, 국방으로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 중차대응 문제에서 이견이 노출된 채로 합당해서 한 살림 차린다고 하면 과연 그게 정체성이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을 제가 쓸데없이 하고 있는 건가요? 뭐 하여간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얘기하면 네. 안 싸울 텐데. 부끄러워요. 그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즐거우세요? 저 오늘 두 분 모시는 건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 예. 저도 고민 좀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수석 대표. 아니 제가 지금 장재현 무슨 아니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제가 마치 무슨 싸움을 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너무 이렇게 드세게만 비판하지 드세게 마시고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오랜만에 이게 매일 넥타이하고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시대요. 이게 색깔도 모니터를. 보라색으로 잘 맞췄는데 잘해야 돼, 저도 괜히. 뭐 오늘 잘못한 거 없죠? 아유 뭐, 훌륭하세요. 늘 훌륭하십니다. 왜 이러세요? 정말 두 분 의원을 저희가 모시고 얘기를 듣는 이유는 두 사람이 20명 되고 200명의 뜻이 모아지면은요. 그렇잖아요. 나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를 좀 바꾸셔서 혼돈의 정치가 아니고 올해는 정말 해결의 정치 구경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